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삼척 번개시장 구경을 마치고 찾은 이곳은 삼척항입니다. 여긴 20개 남짓한 점포들이 아담한 회센터를 이루고 있죠. 그럼 오늘은 곧장 시장 구경 시작할게요. 저는 이렇게 옛날 느낌이 남아있는 곳들이 어딘가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취급 품목은 양식과 자연산이 섞여있고 뭐가 있나 좀 살펴보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요 등가시치였는데요. 진짜 씨알 굵직한 놈들이 좀 보입니다. 이것도 삐쩍 마른 것 말고 이런 통통한 놈을 먹어야 맛있습니다. 지금도 맛이 괜찮은 횟감이죠. 요거 탐나네요. 뼈째 썰어 새꼬시로 많이 먹는 참가자미들입니다. 이제 산란은 거의 끝난 듯한데 뼈째 먹는 생선들은 오히려 이맘때 더 먹기 좋죠. 그리고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은 사철 언제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가장 만만하게 드셔보실 만한 횟감입니다. 이쪽 수조에 바글바글한 이 녀석들은 궤도라치네요. 맛있는 잡어죠. 소문이 나서 가격이 많이 오른 횟감이죠. 아주 쫀득쫀득 찰진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매력입니다. 이런 너저분한 외모와는 전혀 상반되죠. 이상하게 얘네만 보면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을 찍고 싶더라고요. 자꾸 보다 보니 귀엽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너랑 닮았거든. 여기도 집집마다 이 빨간 생선들이 많이 보이네요. 묵호항에서도 만났던 불볼락입니다. 얘네가 수조에 들어있으니 화사하고 예쁘긴 하네요. 단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살이 무르고 수분이 많아 썩 맛있는 횟감은 아닙니다. 이런 생선들의 특징이 살짝 말리면 훨씬 맛있어진다는 거죠. 돌돔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희미한 것들은 수컷이에요. 돌돔들도 이제부터 산란기를 맞기 때문에 이런 수컷을 고르라고 했었죠. 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산란철에도 맛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시장 안이 조용합니다. 말을 거는 사람들도 없었네요. 네, 맞아요. 비단가리. 이건 비단가리비입니다. 다른 가리비와 달리 지금부터 제철이 시작이죠. 비단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어딘가 사뭇 거칠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살은 아주 달고 맛있다는 거. 여긴 살아있는 싱싱한 물레고등이 한가득이네요. 제 생각엔 얘네들은 제철이랄 게 없이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 하나는 군데군데 이렇게 원산지와 가격을 표기해놨네요. 시가가 대부분이긴 해도. 여기는 화롯집에서 횟감을 구매하고 회를 떠서 초장집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횟감 시세는 조금 나가지만 별도의 손질비는 없습니다. 이제 줄가자미는 뼈가 억세진다죠? 그러면서 가격도 좀 내립니다. 근데 사실 산란 이후로 살이 붙으면 이제 살맛은 더욱 진해지죠. 그래서 저는 여름에 씨알 좋은 줄가자미를 포 떠먹는 걸 좋아합니다. 나름 저렴하게 달달한 줄가자미 회를 즐기는 팁인데요. 고소한 뼈맛이야 겨울에 즐기면 되죠. 이쪽에서 꿀렁꿀렁거리는 건 찰가자미입니다. 이것도 크고 좋은 놈 한번 먹어보려고 벼르고 있는데 아직까진 기회가 없네요. 중간중간에 역시 이렇게 문어를 파는 집들도 있고 이 집 문어는 특식으로 홍게를 받았나 봅니다. 정신없이 식사 중이에요. 부럽다. 아, 얘도 우럭 엄청 크네. 지금은 커다란 개우럭들도 많이 잡히는 때라고 했었는데 역시 집집마다 이런 큰 우럭들이 많이 보입니다. 겨울에 보인다면 무조건 먹어줘야 하는 녀석들인데 아쉽지만 지금은 우럭들이 맛이 떨어지는 시기죠. 이쪽 수조에는 보거들도 있습니다. 이건 자주복들이네요. 흰 테두리가 있는 큰 검정색 반점이 특징이죠. 흔히 참복으로 통하며 보거류 중엔 대장격입니다. 민물을 오가는 황복을 제하면 가장 비싸고 맛있는 종이거든요. 이건 밀복이라고 불리는 표준명 건복이고요. 가성비 좋은 동해안 대표 보거입니다. 이쪽에 꼬마 보거는 복섬입니다. 새끼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작은 소형종이죠. 작다고 얕보다간 큰일 납니다. 생긴 건 귀여워도 독성이 강하거든요. 오징어들 뒤편으론 아주 큼직한 점농어 한 마리가 자리 잡고 있네요. 포스가 대단합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여름 생선이죠. 지금부터 맛이 좋은 철인데 주로 서해안 쪽에서 즐겨 먹습니다. 홍게와 대게도 있습니다. 지금 홍게는 국산, 대게는 거의 수입산이에요. 홍게는 이렇게 마리수로 판매하는가 하면 키로수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수입 대게는 시세가 꽤나 높습니다. 키로에 8만원. 그리고 양이 얼마 없는 국산 대게는 4만원씩인데 요놈들도 사이즈가 자잘해서 살짝 아쉽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다가 중간쯤에서 만난 건 바로 요 맛있는 독도새우들입니다. 물량도 꽤나 많네요. 요거 이제 가격이 내릴 거라고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요즘에 가격이 조금 내렸나봐요. 대게 시즌이 끝나갈 쯤부턴 대게잡이 배들이 새우 조업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조업량이 늘며 가격도 조금은 내려가겠죠? 위판가가 낮아지는 그 시기가 보통 4월에서 6월 무렵입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이 시기를 손꼽아 기다리죠. 꽃새우라고 불리는 물렁가시 붉은 새우는 14만원에서 16만원, 닭새우로 불리는 가시배 새우는 14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아, 도화새우도 있네. 근데 크기가 크진 않다. 마지막 도화새우는 크진 않아서 나머지 새우와 같은 가격을 받습니다. 저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사실이지만 겨울에 비하면 많이 저렴해졌죠. 겨울엔 가장 저렴한 꽃새우라도 키로당 20만원은 훌쩍 넘기니까요. 그나마 여긴 생선들이 좀 있어서 다행입니다. 드문드문 청어들도 보이네요. 생선이 없으니 이런 것도 다 반갑습니다. 청어는 지금도 먹을만한 횟감 중 하나죠. 흔히 먹는 선어와 달리 살아있을 땐 식감도 의외로 단단합니다. 이건 청어 사촌인 전어고요. 청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가미 쪽에 검은색 반점이 찍혀있죠. 그나저나 이건 이름이 뭘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A4 용지로 맹글었단 거 밖엔. 이렇게 삼척항 화로회 센터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귀여운 댕댕이하고 잠깐 놀아주는데 글쎄 이 녀석 사람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아이고 좋아가지고. 아쉽지만 이만 인사하고 햇센터 뒤편에도 화로 판매점들이 몇 있어서 구경했습니다. 수조에 뱅에돔들이 잔뜩 들어있네요. 자연산입니다. 뱅에돔들은 강릉까지만 해도 잘 안 보이는데 요 삼척에서부터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가끔씩 확 잡힐 때가 있다고 하네요. 혹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긴꼬리 뱅에돔은 없습니다. 모두 다 일반 뱅에돔들이네요. 에메랄드빛 채색이 보면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뱅에돔은 그닥 추천드리진 않아요. 따뜻한 시기에 특히 작은 것들은 갯내음을 풍기는 일이 많았거든요. 원래 째복은 오징어인데. 바닥에 깔린 이 조개들은 민들조개입니다. 양양에선 째복, 여기선 비단조개라고 불리는데요. 별것 없이 이것만 갖고 맑은 탕을 끓여도 국물이 아주 끝내주죠. 자, 이제 저도 뭘 좀 먹어야죠. 오늘의 횟감은 독도새우입니다. 안 그래도 가격 좀 내리면 먹으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꽃새우, 닭새우, 도화새우 모두 섞어서 1kg 구입했습니다. 씨알이 크진 않아서 가격은 그냥 일괄 14만원으로 쳤고요. 아무리 좀 자잘하다고 해도 닭새우, 도화새우가 꽃새우와 같은 가격이라뇨. 심지어 몇 마리는 보너스. 고기보다 마리수가 많이 나오네. 요놈들 시뻘건 게 아주 맛나게 생겼죠? 일단 새우는 샀습니다. 회로 먹고 머리는 튀겨 먹으면 되겠네요. 근데 뭔가 좀 아쉽죠? 네, 국물만 하나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기에 최고의 탕거리가 있네요. 기억하시나요? 재작년 여름 소개했던 작지만 맛난 생선 개볼락입니다. 이게 수조에 한가득 들었더라고요. 얼룩덜룩한 무늬를 가진 작은 우럭같이 생긴 이 생선은 얕은 바다의 바위 틈에 숨어 사는 어종인데요. 단독 생활을 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 습성 탓에 조업량도 유통량도 적죠. 좋아하는 생선이라 가지고. 이거 되게 맛있다 그래. 우리 엄마랑 아빠 이번에 몇 마리 줬는데 도루록 좀 골라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거 찾는 생선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거 제가 떠가도 될까요? 그래요? 이렇게 뜰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탕거리는 제일 크고 잘생긴 놈으로 3마리만 담았습니다. 이것도 2가지 생선이 섞여 있는데요. 먼저 이 작은 우럭 같은 게 표준명 개볼락입니다. 이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노란 반점이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황점 개볼락입니다. 얘 이름이 뭐예요 근데? 근데 보통 아. 도루럭이라 그러더라고요. 돌밭에 사는 우럭이라고. 아 오늘도 열심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문어 통발하시는 지인분이 요게 많이 잡혀서 가져다 주셨다는데 자벌 어버인 저한테는 거의 보물창고 같은 수조네요. 개볼락이 정말 수조에 한가득입니다. 다른 건 뭐 없나 하고 구경하던 중 눈에 들어온 건 새빨간 채색이 눈에 확 띄는 노래미입니다. 흔히 돌삼치로 통하는 쥐노래미와 이 노래미는 다른 생선인데요. 쥐노래미와 달리 노래미는 이렇게 빨간 것들이 많죠. 그리고 크기도 요게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런 탓에 쥐노래미와 달리 잡어 취급을 면치 못하네요. 딱히 맛이 특출나거나 한 것도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포항 죽도시장에서 아주 많이 보였던 빨간 횟대로 역시 천상 잡어입니다. 이건 이전 영상 묵호항에서도 잠깐 등장했었던 탁자볼락입니다. 물론 이 탁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학명에 쓰인 탁자노브스키라는 폴란드의 동물학자 이름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이왕 여기서 다 산 거 내친 김에 대게도 샀습니다. 맛있는 거 저만 먹고 갈 순 없잖아요. 사실 그거보단 맞기 싫어서. 역시 이쪽도 국산 대게는 씨가 말라버린 상태라서 러시아산 뿐이긴 합니다. 몇 마리 살펴보고 매니저가 좋아할 만한 놈으로 하나 골랐어요. 이 집 수입 대게 시세는 키로당 6만원이었고 딱 1kg짜리였네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게를 좋아하는지 미스테리입니다. 이때 어디선가 또 나타난 댕댕이 한 마리. 동네 강아지들이 하나같이 너무 착해요. 여긴 오늘 수산물을 구입한 점포입니다. 그럼 이제 밥 먹으러 출발. 여기는 오늘 들른 초장집이고요. 이쪽은 가격표입니다. 차림비는 인당 5,000원, 탕은 2인 기준 만원이네요. 가져온 새우들을 꺼내놨습니다. 편집하며 다시 보니까 또 입맛이 다셔지네요. 아, 괜찮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이 녀석이 꽃새우, 표준명 물렁가시 붉은 새우고요. 이 까칠하게 생긴 게 닭새우, 표준명 가시배 새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중에도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도화새우입니다. 총각들이 어째 새우도 깔 줄 모르게 생겼다고 까는 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꽃새우부터 맛 좀 보겠습니다. 간장만 살짝 찍어서 한 입 맛보면 정말 고급스러운 단맛이 납니다. 닭새우는 살이 아주 통통하죠. 통통 튀는 식감만큼은 셋중 단연 으뜸입니다. 구독자 YJ님의 이날 원픽은 요 닭새우였네요. 도화새우는 꽃새우의 장점인 단맛, 닭새우의 장점인 식감을 적당히 두루 갖췄습니다. 물론 잡히는 양도 가장 적지만 괜히 제일 비싼 게 아니죠. 지금도 아파 진짜.
이게 얼마나 독한데 이게. 이모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동안 나눴네요. 요령만 알려주시려다가 결국 다 손질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알아서 까먹는 걸로. 보낼까요? 얘네들도 이렇게 알이 붙은 것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딱히 특별한 맛은 없지만 모두 날 것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듯 서로 다른 매력이 있는 이 새우들, 지금이 1년 중 그나마 가장 저렴한 짧은 시즌입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너무 비싸서 고민이셨다면 지금 달리세요. 이모님이 가져갔던 대가리는 바삭한 튀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탕도 함께 나왔고요. 탕은 옆에서 계속 푹 끓여줄 겁니다. 산뜻한 회에 이어 기름진 튀김, 그리고 개운한 국물로 마무리, 딱 좋네요. 제대로 바삭하게 튀겨주셨네요. 전분에 살짝 입힌 듯합니다. 날 것만 먹어 헛헛하던 속에 고소한 튀김이 들어가니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여기 튀김 맛집 인정입니다. 꼭 드세요. 2번 드세요. 꽃새우, 닭새우, 도화새우, 크로스! 이제 탕도 얼추 다 됐습니다. 개볼락 맑은 탕 맛은 어떨지? 이렇게 통마리로 끓였는데 개볼락 씨알이 꽤 큼지막하죠? 국물이 이렇게 아주 맑은데 과연 맛은? 쇠고기 묵국 맛이 납니다. 잡내가 일절 없고 아주 구수해요. 동행한 구독자님 의견을 빌리자면 마치 고향의 맛 같은 느낌이래요. 그래, 이 맛이야. 고향의 맛. 그만큼 감칠맛이 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국물 맛이 기가 막혀요. 통으로 끓이니 발라먹을 살도 많네요. 작은 생선이지만 육질이 아주 단단합니다. 푹 끓여도 부스러지지 않고 무척 쫄깃한 닭고기 같은 식감을 내죠. 둘이서 아주 맛있게 싹싹 발라먹었네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삼척항을 둘러보고 맛있게 식사도 했습니다. 기상의 안주와 걱정이었지만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었네요. 운이 좋았죠. 사실 제가 제비다리를 고쳐줬거든요. 뭔 개소리야! 다시 말하지만 독도새우 드실 분들은 지금이 적기라는 거, 그리고 개볼락은 절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는 또 밥 먹으러 왔다는 거. 역시 생선선생 구독자라면 이 정도는 드셔주셔야죠. 이렇게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날 일정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척에 임원항도 다녀왔었거든요. 여기까지 다 둘러보고 여기도 마땅한 물건이 없어 삼척항으로 다시 돌아와 식사를 한 겁니다. 이후에는 오후 시간 묵호항도 한 번 더 들렀다는, 이런 험난한 여정에도 즐겁게 동행해주신 YJ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일정 맞는 분들과 마당새 투어 종종 추진해봐야겠네요.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